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십니까? 왜 어떤 어르신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몸이 더 빠르게 약해지고 망가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침마다 헬스장에서 땀을 쏟거나 하루만보 걷기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분들이 분명 가장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22년 동안 수많은 노년 환자를 진료실에서 만난 저 이민준 전문의가 체감한 현실은 그와 전혀 달랐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손목 관절이 망가지고 평지를 걸어도 숨이 가쁘며 관절이 시큰거리는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운동은 분명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지켜주어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내야 할 노년기 건강의 가장 중요한 수수께끼입니다. 운동이라는 행위는 마치 양날의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정확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면 우리의 몸을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몸을 내부에서부터 심각하게 해치고 노화의 속도를 무섭게 앞당깁니다. 현재 한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 두 가지 길목에서 자신의 건강을 위태롭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어제보다 더 열심히 걸었는데 밤에 다리가 퉁퉁 부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어느 날은 무게를 조금 더 늘려 들었더니 허리를 삐끗하며 통증에 시달립니다. 그 순간 그분들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속마음은 늘 똑같습니다. 나는 분명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한 건데 왜 이렇게 몸이 망가지는 거지? 바로 이 아이러니하고 충격적인 상황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만났던 73세 김성호 어르신은 매일 새벽같이 헬스장에 나가 젊은 사람 못지않은 150kg이 넘는 무게를 레그프레스 기구로 밀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겠지요. 하지만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닳아버려 결국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다른 75세 박미영 어르신은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5,000보 걷기를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스마트워치에 걸음수가 찍히는 순간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결국 발목 관절과 무릎 관절이 시큰거리는 통증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건강검진의 심폐기능 검사에서도 수치가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열심히 꾸준히 노력했는데 왜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럼 운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가요? 하고 반문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운동을 포기하라는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노년기일수록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은 어떻게 해야 지금부터 10년 뒤, 20년 뒤에도 무리 없이 건강한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른 초고령화 속도를 겪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은 단순히 개인의 소극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지속 가능한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자녀 세대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고 스스로의 존엄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지혜롭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운동의 양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과 회복의 균형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명 운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껏 해온 방식이 정말 이 노화된 내 몸에 맞는 걸까?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집착합니다. 몇 킬로그램을 들었는가? 몇 보를 걸었는가? 몇 분을 뛰었는가? 그러나 우리의 몸은 숫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몸은 자극과 회복의 정교한 균형만을 기억합니다. 노년기 운동의 진짜 목적은 내일도 그리고 10년 뒤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웃으면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힘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마치 경쟁하듯이 오늘 자신의 100% 혹은 그 이상을 모두 써버립니다. 그렇게 남김없이 쏟아낸 노력의 결과는 다음 날의 극심한 피로, 그리고 몇 년 뒤 반드시 찾아오는 관절의 심각한 마모입니다. 이 핵심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단순히 운동을 해야 한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운동을 어떻게 내 몸의 변화에 맞게 조율하고 계획해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기존의 잘못된 신념 때문에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곧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표면적인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 노년층 어르신들의 충격적인 사례, 그리고 저 이민준의 22년 전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이 건강한 지속 가능한 길이고 무엇이 노화를 앞당기는 위험한 길인지 확실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보여 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안에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부상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밀 열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헬스장에 가보시면 아침 6시마다 나타나는 70대의 근력운동 애호가들이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100kg이 넘는 무게를 레그프레스 기구로 밀어 올립니다. 주변에서는 당연히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와, 저 나이에 저렇게 대단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습이 마냥 부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무릎 관절은 비명을 지르고 손목 관절은 부어 오릅니다. 결국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고 저의 진료실에서는 MRI 사진 앞에서 깊은 한숨을 쉬게 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경기 안양에 사는 75세 박미영 어르신은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5,000보 걷기를 철저하게 실천했습니다. 걸음수가 스마트워치에 찍히는 순간의 성취감은 누구보다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목이 시큰거리고 평지를 걷는데도 숨이 이전보다 더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검진에서 심폐 기능 수치가 예상보다 떨어졌다는 결과를 들었을 때 어르신의 표정은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걷기는 안전한 운동이라던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두 사례는 한국 노년층에게 결코 낯설지 않은 흔한 풍경일 것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반드시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은 사실 절반만 맞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 오히려 몸이 망가지고 병드는 속도가 더 빠르게 가속화됩니다. 실제로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은 사람 중 40% 이상이 꾸준히 운동해왔다고 응답했습니다. 운동을 했는데 왜 오히려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노화된 몸에 맞는 운동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안타까운 어르신들을 자주 만납니다. 헬스장에서 무겁게만 운동하다가 무릎 연골이 심각하게 닳아버린 분, 매일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만 걸어서 특정 발목 관절과 인대가 손상된 분, 몸이 아픈데도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계속 무리해서 밀어붙이다가 결국 큰 부상을 입은 분. 이 모든 사례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입니다. 운동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는 맹목적인 믿음에 빠져서 몸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어르신 세대는 젊은 시절 대부분이 고되고 힘든 노동을 자신의 몸으로 버텨온 세대입니다. 공사장에서 논밭에서 시장에서 하루 종일 몸을 써도 다음 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몸의 세포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어서 지금도 내가 조금만 더 무리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70세의 몸은 30세의 몸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면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의학적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을 이미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몸의 곳곳에 약하고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몸 상태에서 무조건 꾸준히 매일 만일을 외치며 운동을 하면 약하고 취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게 됩니다. 바로 무릎, 발목, 허리 같은 체중 부하 관절 부위가 가장 먼저 통증을 호소하며 항복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하다 다치는 건 나이 드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치는 것이 당연하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운동 방법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노년기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오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운동의 성공은 얼마나 센 강도로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부상 없이 유지할 수 있느냐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늘 자동차 비유를 사용합니다. 자동차를 매일 같은 길 같은 속도로만 달리게 하면 특정 바퀴만 유난히 빨리 닳습니다. 결국 그 바퀴가 먼저 터져서 전체 운행이 멈춥니다. 우리 몸도 이와 똑같습니다. 같은 동작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면 특정 관절에만 피로가 집중되어 먼저 망가지고 그때부터 건강의 균형은 무서운 속도로 무너집니다. 서울 강북구의 김성호 어르신, 안양의 박미영 어르신, 두 분 다 진심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열심이 몸을 해치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분만의 사연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잠재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년기에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된 내 몸의 변화에 맞게 똑똑하고 지혜롭게 조율하여 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을 위해 시작한 숭고한 운동이 오히려 병원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불필요한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의 방식을 조금만 바꾸기만 해도 그 결과는 완전히 긍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운동 습관을 조금만 조절했더니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호흡이 편안해지고 삶의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비결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반나절만 움직여도 사흘은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노화된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육 관절, 인대, 심장, 폐 모든 것이 젊은 시절처럼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열심히 한 운동이 곧바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관절을 보겠습니다. 무릎과 발목, 손목 관절, 내부에는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액이라는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동안 써도 밤새 다시 충분히 채워져서 아침이면 매끈한 상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70세가 되면 이 윤활액의 생성 및 회복 속도가 절반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루 종일 무릎을 혹사하면 다음날 아침은 여전히 윤활액이 부족하여 관절이 메말라 있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기름칠 안 한 낡은 기계가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관절이 심하게 뻣뻣한 것입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 섬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처를 충분히 회복하면서 근육은 더 튼튼하고 단단하게 커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면 회복되던 그 작은 상처가 노년기에는 3일에서 4일이나 걸립니다. 그런데 회복되기도 전에 또 같은 부위를 혹사하면 아직 아물지 않고 꿰매지도 않은 상처 위에 또 칼질을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매일 하는 것보다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주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심장과 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폐는 더 많은 산소를 격렬하게 필요로 합니다.
젊을 때는 금방 정상으로 회복되지만 노년기에는 다시 안정 속도로 돌아오는데도 하루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무리하면 쉽게 숨이 차고 그 다음 날까지 극심한 피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체감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 과학적인 수치로도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대한노인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평균 근육량은 20대 대비 30% 이상 줄어듭니다. 근력은 절반 가까이 약해지고 뼈의 밀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런 신체적인 상황에서 20, 30대처럼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거나 매일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몸은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바로 회복력의 탄성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고무줄 같아서 아무리 세게 당겨도 원래 자리로 빠르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고무줄이 늘어진 것처럼 당기면 돌아오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리거나 아예 원래대로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꾸준함만을 외치다 보면 결국 몸은 심각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운동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은 벽돌이고 관절은 기둥입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하루는 벽돌을 쌓고 그 다음 하루는 그것을 단단하게 말리고 또 하루는 기둥을 튼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벽돌만 계속 쌓아 올립니다. 그러면 결국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기의 운동은 바로 이 건축의 리듬을 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7일 운동 그룹과 주 3, 4, 1 운동 그룹의 부상률을 비교했는데 주 3, 4, 1 운동 그룹이 부상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오히려 근력 향상은 더 높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충분한 회복할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나이 든 몸은 운동의 양이 아니라 회복의 질에서 건강의 차이가 납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왜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무리하며 운동하려고 할까요? 아마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평생의 오랜 신념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더 이상 그 신념을 물리적으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50세 이후부터는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많이 해라가 아니라 잘 회복해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열심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몸은 매일같이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지, 발목이 뻣뻣한지, 심장이 필요 이상으로 두근거리는지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호를 존중하면 몸은 오히려 더 오랫동안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젊은 시절의 몸과 지금의 몸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운동의 길은 건강한 방향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순합니다. 노화된 몸에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부상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노년기 건강을 해치는 5가지 잘못된 운동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면서도 공통적으로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해악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때는 이미 몸이 상당히 지쳐 있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과도하게 높은 강도에 대한 집착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 때마다 주변의 젊은이들의 시선이 자극이 됩니다. 이 정도는 들어야 운동이지, 가볍게 하면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잘못된 생각이 습관처럼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무게를 매일 반복하면 무릎과 손목 관절은 회복할 틈도 없이 심각하게 닳아버립니다. 실제로 대한정형외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무릎 관절 손상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헬스장에서 무거운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편중된 운동 패턴의 반복입니다. 하루만보 걷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분명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같은 속도 같은 길 같은 방식으로만 걸으면 결국 같은 부위만 계속 무리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발목과 무릎 관절이 먼저 필요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걷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며 통증을 무시합니다. 그 결과는 만성적인 관절염과 통증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필수적인 휴식의 부재입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 후 하루만 쉬어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회복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쉬면 운동 효과가 사라진다라는 근거 없는 불안감 때문에 무리해서 매일같이 운동을 반복합니다. 사실은 그 하루의 충분한 휴식이야말로 손상된 관절과 근육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치료 시간인데 말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습관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통증 붓기 평소와 다른 심한 피로감, 이 모든 것은 몸이 보내는 긴급 SOS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 정도 아픈 건 운동하는 사람이면 다 겪는 거지라는 말 속에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오해가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작은 통증을 무시하고 운동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뼈가 부러지는 등의 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뚝 하는 소리를 들은 뒤에는 운동은커녕 몇 달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습관은 숫자에만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몇 보를 걸었는가, 몇 킬로그램을 들었는가, 몇 시간을 운동했는가. 이런 숫자들은 순간적인 성취감을 주지만 몸은 숫자가 아니라 내부의 균형을 기억합니다. 숫자를 채우는 데 집중하다 보면 몸의 미세한 상태, 변화를 무시하게 되고 결국 숫자는 늘어나도 실제 건강은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잘못된 5가지 습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열심히 하는 것이 곧 잘하는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운동은 시험 공부와 다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시험처럼 몸은 빠르게 지쳐가고 망가집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운동 관련 부상은 최근 5년 사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 부상이 가장 많았는데 그 원인 대부분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은 채 꾸준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버티는 힘이 줄어들수록 그 해로운 습관의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습관을 되돌아보고 바꾸는 것이 노년기 건강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단순한 체력 경쟁이 아닙니다. 나이에 맞는 지혜의 싸움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조건 강하게, 무조건 많이, 무조건 매일 이런 공식은 이미 우리 몸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들을 줄 아는 것, 그리고 숫자보다 균형을 우선하는 것, 그것이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운동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지혜롭게 운동하는 걸까? 바로 다음 이야기가 그 답을 명확하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습관을 바꾸고 몸을 회복시킨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변화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을 되찾는 4가지 황금 공식입니다. 실패의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몸의 신호를 존중했을 때 기적처럼 건강이 달라진 어르신들의 사례도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두 사람의 경험담이 아니라 수많은 노년기 어르신들에게 건강으로 가는 길잡이가 되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김성호 어르신은 원래 헬스장에서 무게를 늘리는 것에 자신의 자존심을 걸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무릎 연골이 손상되어 진료실에 왔을 때 처음에는 제 조언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무거운 걸 안 들면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벼운 물통 들고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무게 자랑이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 오래 쓸 무릎의 건강이 목표입니다. 결국 김어르신은 2리터짜리 물통 2개를 이용해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2세트만 하고 이틀 운동한 뒤 하루는 반드시 쉬기.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5분간의 관절 스트레칭을 추가했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하던 표정이 8주가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도 무릎이 전혀 안 아파요. 그리고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무게는 줄였지만 건강은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안양의 박미영 어르신은 15,000보 걷기를 신앙처럼 지켜왔던 분입니다. 하루라도 목을 못 채우면 불안해서 잠도 안 오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15,000보를 6,000보로 줄이자고 했을 때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반문했습니다. 그럼 살찌면 어떡해요? 하지만 발목과 무릎에 쉴 시간을 줘야 한다고 끈질기게 설득했고, 대신 부엌 싱크대를 잡고 발 뒤꿈치 들기와 의자 잡고 무릎 굽혔다 펴기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전화를 걸어와서 선생님 뭔가 덜한 것 같아요라며 불안해했지만 3주가 지나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 발목이 시큰거리지 않아요. 6주째에는 계단을 오르며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시장 보러 가는 길이 전혀 겁이 안 나네요. 숫자는 줄였지만 몸은 가벼워지고 삶은 더 편안해진 것입니다. 이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운동을 무겁게 오래 하기보다 가볍게 다양하게 했다는 점. 둘째,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아플 때는 미련 없이 조절하거나 쉬었다는 점. 셋째, 회복을 운동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킨 결과 어르신들은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고 계단을 오르며 웃을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삶을 대하는 표정이 화사하게 밝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젊을 때의 방식은 더 이상 노년기에 통하지 않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얻고 지켜야 합니다. 잘 쉬어주는 것, 다양한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 숫자보다 균형과 리듬을 중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수로 가는 비밀 열쇠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지혜를 구체적인 실천 공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의학 논문과 임상 경험을 종합해보면 노년기 운동의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기억하기 쉬운 실천적인 생활 원칙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노년기 운동의 4가지 황금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황금 공식은 강한 건 짧게, 약한 건 오래입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큰 힘이 들어가는 근력 운동은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짧게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 반복하기. 발목에 가벼운 일, 킬로그램 물통을 걸고 다리를 천천히 올렸다 내리기. 이 정도면 근육은 충분한 자극을 받고 관절은 안전합니다. 반대로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제자리에서 발목 돌리기 같은 것은 몸이 기분 좋을 정도까지 오래 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황금 공식은 하루에 2가지 이상 섞입니다. 걷기만 하거나 근력 운동만 하는 것은 몸의 일부만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특정 부위만 빨리 닳게 됩니다. 따라서 걷기와 함께 의자 잡고 무릎 굽혔다, 펴기 싱크대 잡고 발 뒤꿈치 들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반드시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발목과 무릎의 부담이 줄고 몸 전체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이 65세 이후 낙상률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세 번째 황금 공식은 회복도 운동의 일부로 보기입니다. 단백질 섭취 충분한 수면 스트레칭은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 커집니다. 관절도 쉬는 동안 윤활액이 다시 채워집니다. 쉬는 날을 게으른 날이 아니라 몸을 고치고 재충전하는 날로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도 60세 이상은 주 3, 4일, 운동 나머지는 회복일로 두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네 번째 황금 공식은 숫자가 아니라 몸의 신호를 믿깁니다. 만보 10kg 1시간. 이런 숫자는 성취감을 주지만 몸의 언어는 다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지 발목이 붓는지 숨이 가쁜지가 훨씬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숫자는 줄어들어도 건강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를 채워도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은 무너집니다. 이 네 가지 황금 공식은 의학적으로도 실제 사례에서도 검증된 원칙입니다. 김성우 어르신은 무게를 줄이고 짧게 하면서 회복 시간을 주자 무릎이 다시 편해졌습니다. 박미영 어르신은 15,000보를 고집하지 않고 근력 운동을 섞자 계단 오르내림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의자 하나, 물통 2개, 고무밴드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비싼 장비도 멋진 헬스장도 아닙니다. 내 몸의 속도에 맞추고 회복의 시간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기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원칙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태도까지 바뀔 수 있는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거나 병을 막는 도구가 아닙니다. 운동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고 우리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젊은 시절처럼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지켜야 합니다. 무거운 걸 들며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는 것, 숫자와 성취감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웃으며 걸을 수 있는 힘을 남겨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운동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체력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쓸 체력을 저축하는 일이다. 오늘 100포인트를 다 써버리면 내일은 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70에서 80포인트만 쓰고 남겨두면 그 남은 힘이 내 몸을 고치고 다시 균을 가득 채워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장수와 건강의 진정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무겁게 오래 매일 반복하며 몸을 혹사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가볍게 다양하게 회복을 존중하며 몸과 대화하는 길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내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은 길고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웃으며 걸을 수 있는 힘, 여행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힘,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힘들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은 바로 오늘 작은 습관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남으셨다면 이제는 결심해 주십시오. 운동의 양보다 질을 숫자보다 신호를 꾸준함보다 유연함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앞으로 10년, 20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활기차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운동은 오래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맞게 똑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필요할 때는 당당히 쉬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운동의 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이야기와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꼭 알림 설정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더 건강하며 더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